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오구하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글을 공개석상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런 글이 발표되는 것이 알려지면 아마 좌익진영에서 우리 최 교수님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보호를 해주셔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핍박을 받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그 핵심 본질을 최 교수님께서는 발전을 해서 군과 학생의 대결 구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군인 통치 시대를 우리가 무인 통치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 역사는 고려 시절인 1270년에 무신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약 700년 이상을 붓을 든 이 붓잡이들이, 칼을 든 이 칼잡이들을 찍어 누르고 통치를 한, 이 지구상에서 아주 예외 중에 예외에 속하는 붓잡이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통치 기간이 18년이었고요. 전두환 대통령 통치 기간 7년, 노태우 대통령까지를 합친다면 노태우 재임 기간 5년 합치면 정확하게 30년입니다. 이 30년을 일본의 한국 정치 전문가인 다나카 아키라라는 분이 쓴 한국 정치를 투시한다라는 책을 보면, 한국은 이건 붓잡이들이 700년 이상을 통치해온 이런 문민 통치 시대에서 군인들이 권력을 행사한 거는 이거 지극히 예외의 시대다. 따라서 이 예외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 재빨리 과거의 전통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군정종식 문민정부를 표방하면서 이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이 정치 전문가인 다나카 아키라가 한국의 문민 통치라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라는 것을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누가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 해도 한국 정치는 나라와 백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오직 권력쟁탈에만 매달렸던 조선시대 당쟁 정치의 원형으로 묻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문민통치가 갖고 있는 전통이고 존재 양식이다.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을 비난하고 물고 뜯는 아주 역사의 죄인이라고 하는 근거를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12.12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했고 5.18로 광주 사람들을 학살했다. 그러니 이 단죄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계신 신은희 장군이 펜앤드 마이크에서 저하고 대담해서 12월 12일 날 밤에 누가 먼저 군을 출동시켜서 반란을 회책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하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속해 있던 신군부가 먼저 군을 출동시켜서 합법적인 정부를 무너뜨린 사실이 없습니다. 바로 육본 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군을 출동시켰고, 그 출동한 군이 원대복귀하라고 최규하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대복귀를 안 한, 말하자면 지금 반란 상황이 된 겁니다. 보안사령관이라는 게 뭡니까? 대전복 임무를 하는 그 책임자인데, 지금 반란 상황이 벌어진 것을 정식 절차를 거쳐서 군을 출동시켜서 반란을 진압한 것이 12.12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입니까? 이건 난조입니다. 두 번째, 5.18 광주 사태에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5.18 그 관련된 진압작전은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사령관의 책임하에 진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보안사령관이었는데 보안사령관이 광주작전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 사태에 개입했다고 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주의 책임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묻습니까? 이것도 사기이자 날조입니다. 자, 그러면 12.12와 5.18이 역사적 사실이 이럴진데 어떻게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12.12 군사반란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이분에게 법정에서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 이게 맞습니까? 이건 명백한 정치 재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 역사적 사실이 뒤집어진 이런 것들을 아직도 우리 스스로 바로잡지 못해서 역사가 지금 실타래처럼 뱀에 꼬여가지고 전 국민이 전두환 그러면은 아주 치를 떠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허평이사장께서 나오셨는데 펜앤마이크에서 저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정말 우리가 다 귀감이 될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육군사관학교 11기서부터 4년제였는데 단순히 그 전에 뭐 2개월짜리, 4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 커리큘럼과 교육기간을 4년으로 늘린 게 아니고 그 11기서부터는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에 의거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군인들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군의 구성이 뭐 일본 육사를 나오신 분, 만주 군관학교를 나오신 분, 중국의 장개석 군의 그런 군관학교를 나오신 분, 이런 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의 개념을 교육받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군대였다고 하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야, 이거 우리가 자유, 개인의 자유, 국가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수호할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자각을 하고 미국의 도움을 얻어서 4년제 육군사관학교를 전쟁 중에 출범을 시켜서 그 장교한 사람이 아까운 그 전쟁 와중에 육사 11기를 시작을 해서 참다운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는 군대를 만든 것이 육사 11기서부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두환 대통령서부터 그 배출된 육사 11기 이후의 교육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는 군대였습니다.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은 교육받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법적인 하자가 있었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18, 12.12 전두환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를 바로잡지 못한다. 정말 우리 부끄러운 국민이라고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고 공사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 그리고 근대화를 해서 국민들에게 두둑한 지갑에 돈을 채우고 자동차를 살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완성한 대통령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서 지금 많은 대통령들이 계신데 그 중에 세 분을 꼽으라면 이 세 분을 우리가 꼽는데 이 세 분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오르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재헌의회에서 국회 간선에 의해서 대통령에 선출된 이후에 1952년 부산에서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어떤 그 거의 정변에 준하는 파동을 겪으면서 직선제 개헌을 해서 간신히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부산 정치파동이 없었으면 아마 국회가 이승만 대통령을 떨어뜨리고 장면이라는 분을 대통령으로 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있어서 5.16이 없었다면 박정희라는 육군소장이 과연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12.6과 12.12와 5.18이라는 이 혼란이 없었다면 육군소장인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다시 역으로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 국민이 그 정도로 성숙한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이러한 정말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도자들을 국민의 투표로 선출을 해서 대통령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난번 선거에서 그야말로 범법의 마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몇 퍼센트의 지지를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뭐 민도가 어쩌고 뭐 이러는데 정말 한국과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민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서 건국을 하고 근대화를 하고 국민 모두에게 집 한 채와 자가용 한 대씩이라도 갖다 안긴 이 지도자들을 우리는 지금 독재자니 파쇼니 하면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는 뭐고 직접선거는 뭐고 보통선거는 뭐고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는 지도력은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제부터 우리가 5공화국을 제자리에 올려놓지 않으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서부터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어떻게든지 국민들에게 따뜻한 밥 새끼라도 정말 먹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우리의 이 근대화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마지막 불꽃인 한강의 기적이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거치면서 추진된 한강의 기적이 완성이 돼서 국민들에게 아파트 한 채와 마이카와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남겨준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시대는 한강의 기적을 완성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를 제대로 우리가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한강의 기적도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가 이제부터 우리가 50을 재평가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맙습니다.